예, 있으십니까? 뭐? 없으면 넘어가고요. 70번, 세 번째 번, 이렇게 바꿔. 79번. 자, 5개의 영역이 있답니다. 5개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몇 개의 적을 치는데, 이걸 5개의 걸로 칠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같은 색을 공목해서 사용해서 좋으나, 이웃한 지역은 서로 다른 것을 못한다. 있네요. 자, 요거 혹시 그 전에 요거 칠하는 거 예시적으로 기억나있어요? 이렇게 된 거 칠하는 거. 요거 네 가지를 칠하는 거 기억나요? 어떻게 칠하는지? 왜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칠했냐면 이렇게 칠했거든요. 이렇게 칠하는데 문제가 뭐였냐? 네 가지, 만약 네 가지 색깔 칠한다면 네 가지, 세 가지, 그 다음 얘는 인접한 게 D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인데 문제는 D 입장에서 A랑 C가 같은 색깔로 칠해지면 그 색깔 한 가지만 피하면 되고 D 입장에서 A와 C가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으면 두 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다 보니까 A에 칠하는 게 네 가지면 B에 칠하는 거 세 가지, 그 다음 C에 칠하는 거 세 가지지만 A와 C가 같은 색깔로 칠해지는 거 한 가지와 A와 C가 다른 색깔로 칠해지는 거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보면 만약에 A랑 C랑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으면 D는 그거 하나만 피하면 되니까 세 가지, 너는 둘이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으면 두 가지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 그러면 3이랑 4니까 더하면 7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7 그렇게 갖다 해서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본질적으로 여기 이 친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뭐 하나 생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저는 똑같이 한번 가볼 겁니다. 자, 5개를 칠하는 색깔을 칠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저는 가운데 A부터 칠해볼 겁니다. A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A를 칠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처음 칠하는 거니까 5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칠하는 건 A랑 인접했으니까 4가지. CH라는 건 A랑도 B랑도 인접했으니까 세 가지. 그 다음에 D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D만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A와 맞닿아 있고 C와 맞닿아 있으니까 두 가지 색깔 피하면 원래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역시나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D와 D가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느냐 B와 D가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D와 D를 같은 색깔로 칠한다와 D와 D를 다른 색깔로 칠한다고 나눠서 생각합니다. 이해해 되시죠? 네, 그럼 B와 D를 같은 색깔로 칠한다면 D를 칠한 색깔로 칠할 건 한 가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입장을 보면은 A랑 B와 D에 칠해져 있는 색깔을 이제 피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를 피하면 세 가지가 남죠. 색깔이니까. 그 다음에 B와 D가 지금 다른 색깔로 칠한다라고 하면 원래 D 입장에서는 A와 C만 피하면 되는 건데 일부러 B와 또 다른 색깔로 칠하지. 그러면 세 개 피하는 거는 두 가지. 이 입장에서는 하나, 둘, 세 개 모두 다른 거니까 두 가지. 역시나 너는 3, 너는 4, 7이겠네요. 이게 10이 되는 거니까 계산 한번 해보면 6, 7에 42, 여기 4대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대표적으로 이 친구랑 이 친구 하나 칠하면 쭉 칠해 주기만 하면 되는 유형이 있었고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은 맨 마지막 역할이 이제 경우를 나눠야 되는 이런 유형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죠? 크게 거의 이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두 개의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모양새고 여기는 살짝 뭐 찌그러뜨린다. 뭐 살짝 여기다 뭐 추가한다. 그래봤자 똑같지.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 색칠하는 문제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했지만 요 문제도 그렇고 요 문제도 그렇고 내가 뭘 어떻게 칠하는지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야 될 수도 있고 안 나눠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이제 잘 구분해가지고 내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 나누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통계에서는
한 가지로만 쭈르륵 쓸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도 지금 제 설명을 듣고 나서도 중요한 점은 그거거든요. 나는 왜 앞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답이 안 나오지? 앞에 선생님 보니까 막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 해가지고 언제든 바로 답 쓰는데 왜 그게 안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우에서 확률 문제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문제 풀다가 보면은, 이제 내가 써야 되는 게 쫙 이렇게만 세면 끝이구나. 라고 하면서 쫙 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나중에 가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균 통계 부분에서도 어차피 똑같이 또 할 거거든요. 경우에서 똑같이 또 해요.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는 한 줄로 갖다 쓸 수 있는 문제들 있지만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런 뭐 그림이든 아니면 뭐 상문제든 상황을 보고 그럼 내가 세야 되는 것들이 어떤 상황들이겠구나 이걸 구분 짓는 게 제일 중요한 이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꼭 이게 한 줄로 안 나오고 막 여러 개 나눠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나눌 수만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설명 주시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또 질문 있으시면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몇 번 할까요? 나요. 82번, 82번, 78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단에 붉은색 꽃 두 송이, 노란색 꽃 두 송이, 파란색 꽃 세 송이를 일렬로 심을 때, 자, 노란색 꽃은 노란색 꽃끼리, 파란색 꽃은 파란색 꽃끼리 이웃하게 심는 경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 꽃의 종류는 모두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붉은 꽃이 두 송이고요. 그 다음, 노란색 꽃도 역시 두 송이, 파란 꽃은 세 송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노란색 꽃은 노란색 꽃끼리 이웃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파란색 꽃은 파란색 꽃끼리 이웃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웃할 거니까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그렇게 갖다 묶어버리면 좋겠죠, 그죠? 그냥 노란색짜리 큰 덩어리, 파란색짜리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갔다가 봤다면 나는 어떤 느낌처럼 마치 이런 느낌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노란색 큰 덩어리, 파란색 큰 덩어리, 그 다음에 빨간색은 두 덩어리. 이런 식으로 갖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이제 일렬로 줄 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원래대로 만약에 사람이 이웃하는 거였으면 사람은 앞에 선 사람과 뒤에 선 사람이 반드시 다르니까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줬어야겠어. 맞지, 그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같은 종류의 꽃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 나중에 자리 바꾸는 거 없어요. 그럼 얘네들 4명 줄 세우기만 끝인 거야. 무슨 얘기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방법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는 내가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똑같다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요 내용은 똑같은 거, 얘네 둘이 똑같은 건데, 이거 어떻게 갖다 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줄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내가 줄 세운다고 생각해보면,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빨간색 이렇게 있지만, 뭐 빨간색이 지금 보면은, 결국은 여기 갖다 봤었을 때, 각각의 이제 영역이 몇 개씩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제.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란색 덩어리랑 파란색 덩어리를 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첫 번째 이 친구, 빨간색 덩어리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죠.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 덩어리 넣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눠서 해볼까? 오늘 나눠서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색 두 덩어리도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두 덩어리 가도 되고, 여기 두 개 가도 되고, 여기 두 개 가도 되죠. 맞죠? 그럼 그렇게 세 가지 있을 거고, 그다음 당연히 노란색이랑 파란색 위치 바꾸는 거 있으면 되니까 두 가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노랑, 파랑 이렇게 둔 다음에
이번엔 돌이 따로 간다고 생각해볼게요. 돌이 따로 간다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여기 자리 중에 두 자리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하나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얘들 노란색이랑 파란색 자리 바꾸고 생각하면 좀 거라서. 그럼 너 6가지, 너 6가지. 그래서 너의 돈 벌가 12가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 응.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방법이든 하나하나 세는 게 일단 하나가 있겠고요. 아니면, 아니면, 이거 나중에 확통 내용인데, 확률과 통계에서 이렇게 합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뭐냐면, 확률과 통계에서는, 자, 너는 뭐라, 여기 빨간색 둘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지금. 응.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 확률과 통계에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자, 지금 빨간색 두 개와, 그 다음에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둘이 세우는 건데, 그럼 얘네들이 지금 다 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빨간색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빨간색을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를 보라색이라고 생각해. 실제로 빨간색이지만 내가 잠시 보라색이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이렇게 하면 네 개가 어때? 네 개로 다르죠? 그럼 네 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몇 가지? 어떻게 세우는데? 네 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4 팩토리얼. 그죠? 그런데 이 경우마다 사실 빨간색이랑 보라색은 같은 거였잖아. 맞지? 그지? 그럼 뭐야? 그때마다 얘네들 위치 바꾸는 것만큼 원래 중복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위치 바꾸는 그 이펙토리얼이니까 이거 이펙토리얼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4팩토리얼이 24니까 이걸 2로 나눠주면 이거 12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시? 껌이라도 하나 주면 거. 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 학교에서는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제 이걸 응용해 보면은 이제 이거거든요. 이걸 응용해 보면은 학통에서 얘기하는 게 같은 것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B를 줄 세우고 가짓수를 생각을 할 때 얘네들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A1, A2, A3, B1, B2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다섯 명을 모두 줄 세우는 방법은 5팩토리얼인데 어차피 이 중에서 얘네 셋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럼 얘네 셋 자리 바꾸는 것만큼 중복될 거니까 이걸 3팩토리얼로 나누고 요거 중복되는 만큼 자리 바꾸는 거하고 중복될 거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기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A가 N개 있고 그 다음에 B가 N개 있는 상황이면 이걸 가지고 얘네들 줄 서는 방법은 n 플러스 n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과 n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좀 만들 수 있는 게 하나가 그거거든요. 자,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최단거리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최단거리 가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살라 그러면은 빡시겠죠, 그죠? 그래서 학통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잘 보면 최단거리로 간다는 게 어쨌든 A로 B로 갈 때 최단거리가 일단 오른쪽으로 반드시 몇 번? 오른쪽으로 반드시 6번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위로 반드시 4번 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걸 순서만 바꾸는 것들이 바로 A와 B로 가는 최단거리가 됐어요.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간다를 A라고 생각하고 위로 한 칸 간다를 B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이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가짓수는 몇 가지냐? 결국 A 6개와 B 4개를 나열하는 가짓수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6개고 너가 4개니까 요거 최단거리 가짓수는 10 팩토리얼을 6 팩토리얼과 4 팩토리얼을 이게 최단거리 끝이야. 예. 예를 들어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A,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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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D 만약 이렇게 나열했다면 얘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오른쪽, 오른쪽, 위, 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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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오른쪽, 위를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뭐 어차피 지금 뭐 석하고 행동 뭐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얘기를 방금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일 782번. 보자. 그런 거 아, 아, 아하, 아하, 공도가 다 다르구나. 공도가 다 다르네. 공도가 다 같은 걸로 가보네요. 수학이. 어, 이 문제를 잘못 읽었구나. 꽃의 종류 보고 그러다. 그러면은 뭐 요거대로 요거 나눴을 때 다시 한번 보지 뭐. 요거 나눴을 때 갖다 생각을 해보면 결국 꽃의 종류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맞다 이게. 문제를 다시 읽으니까 요. 그다음에는 그냥 여기에서 얘는 예를 좀 다르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다르게 보면은 4팩토리얼일 거고, 그지? 그 와중에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거 있을 거예요,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거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곱 개의 문자를 나갈 때 모두 홀수 번째 오도로 나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작은 거 5부터 구분해 보겠죠. 저 작은 거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7개의 문자예요. 그럼 자리 7개를 미리 말해 봅시다. 7개 자리 마련했고요. 그다음 홀수 번째라는 건 그게 뭐야? 홀수 번째라는 건 당연히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단 한번 나열하고 해보자고요. 자, 5가 들어가신 자리 몇 가지나 있겠어요? 지금 5랑 I가 지금 저 5이잖아요, 그죠? 5가 들어가신 자리 몇 가지나 있겠어요? 네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I가 들어가신 자리 몇 가지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되잖아요. 네 가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뭐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적당히 넣으면 되죠? 네. 그럼 나머지 적당히 넣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갖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것도 있습니까? 86번. 자, A, B, C, D, E, F 6명이랍니다. 여기 6명을 일로 세울 때 A와 B는 이웃하고 C와 D는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는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어차피 이웃하는 건 그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지? 이웃하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갖다 살 거냐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어디 갖다 세고 싶습니까? 그 전에 두 가지로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사이사이 끼워가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걸로 생각하고 싶어요? 뭘로 하는? 끼워 넣는 걸로 할까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럼 일단은 A와 B는 이웃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A와 B는 일단 묶어. 여기서 보면 묶어.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에서 A랑 B랑 E, F 얘네들 먼저 배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 일단 배열하는 가짓수는 당연히 이렇게 띄엄띄엄 배열하면 3 팩토리얼이지. 의 덩어리를 갖다 배열하는 거지. 그 다음에 A와 B의 자리 바꾸는 것을 지금 해버리면 A, B 자리 바꾸는 거 팩토리얼입니다. 그죠? 알면 이라고만 써도 돼요. 그럼 이러면 뭐야? C와 D 빼고 다 해야 거야. 그럼 이제 C와 D를 갖다 끼워 넣을 건데 C와 D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은 뭐 C가 들어갈 거 네 가지, B가 들어갈 거 세 가지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똑같은 말이니까 결국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선택하여 배열한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네. 썸타스 네, 썸타스인가요? 응? 네, 그럼. 그다음 윈니 없어? 없어? 다른 분들? 없으면 넘어가고요. 자, 없으면 이제 조합 쪽 나가면 되죠, 그죠? 조합 쪽 나가면 되지. 자, 그러면 조합 쪽 얘기했던 게 뭐였었나 간단하게 얘기만 같이 얘기할게요. 그리고 안날 테니까. 자, 여기 NCR 이렇게 갖다 쓰고 요게 뭐였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우리 이제 N명 중에 N명 대표를 뽑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다고 얘기드렸어요. 왜 그랬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갖다 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5명 중에 2명 뽑는 거 순열처럼 생각을 하면 5 곱하기 하지만 실제로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를 뭐로 나누냐? 2 곱하기 1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특징이 또 뭐였었는가 생각을 하면 5명 중에 3명 대표 뽑는 것도 결국은 이제 5명 중에 대표할 사람 3명 뽑는 거는 대표 안 할 사람 2명을 뽑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서 3, 2, 1 나눠서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여기까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단 정의 자체는 NCR 정의 자체는 뭐고 우리 NPR 수열을 N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가 뭐였습니까? N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건데 그 R 팩토리얼을 한 번 더 나누는 게 NCR 요 수열 아니 조합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봤었을 때는 얘가 P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5부터 3개 나열인데 이걸 뭐 뒤에 있는 이 친구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네. 또 중요한 게 성질이 뭐가 썼는가 생각을 해보고 얘기 드렸습니다. 뭐 N, C, R, N개 중에 R개 뽑는 상황은 N개 중에 N-R개 나머지 뽑는 거랑 똑같더라. 요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뭐, 몇 개 더 설명 필요하시니까 혹시 괜찮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얘기하면서 또 설득을 보죠.
자, 847번만 보자. 847번. 자연수 n에 대해서 n, p, 3이 120일 때 NC 3 플러스 NC 2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 같은 경우는 127인데 요거 1가 뭐였었는가 생각하면 n부터 3개 곱하는 거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120이 되면 돼요. 자, 그럼 뭐 3차 방정식을 풀 수도 있는 거겠지만 어차피 중요한 건 이제 연속하는 자연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연수 중에서 곱해지게 되는 게 뭐가 있을 건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 예를 들어 3, 4, 5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계산해 보면은 이제 60이란 말이지. 아 그럼 그거보단 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갖다가 해보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120입니다. 예. 요건 뭐 노가다 떼도 몇 개 안 걸립니다. 그죠?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n값은 그냥 얼마? n값은 그냥 6이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구나? 63 더하기 6p2의 값을 구하는 것이구나. 자, 63을 어떻게 구할까? 한번 정의대로 해보면 6, 5, 4 세 개 써주시고 얘를 한 번 더 뭐로 3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되겠더라.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6p는 6부터 2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0 더하기 30이니까 50이 되겠어요. 자, 유형 2번 증명인데 뭐 증명이라고 해도 뭐큰 쫄도 없어. 851번 뭘 갖다 놓으니까 1, R, N, N에서 동시에 R 곱하기 NC, R, N 곱하기 N 마이너스 C, R 마이너스 1은 가정 증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풀어보죠. 지금 보면 어디서부터 스타트했는가 보니까 500에 있는 것부터 스타트했는데 네, 이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어디서는가 생각을 해보면 NCR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뭐야?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뭐야? r 팩토리얼로 한번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 이 친구를 얘랑 이거 빼는 걸로 한번 나눈다는 거. 가자 한번 해봅시다. 자, n 곱하기 n-1, r-1 같은 경우는 당연히 n 곱하기 오른쪽에 있는 거 우리가 갖다 한번 해보면 일단은 n-1 팩토리얼을 뭘로 나눌 거냐? n-1 빼기 r-1 팩토리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n-1에서 r-1을 빼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n-r 팩토리얼과 r-1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제 n을 갖다 곱해볼 건데 자, n 여기는 지금 뭐야? 1부터 n-1까지 자연수를 곱하는 건데 거기다가 n을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이거 분자로 가면 어떤 모양이 돼? 얘가 n 팩토리얼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너랑 친구도 1부터 r-1까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r을 곱하면 r 팩토리얼 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분모에도 r을 곱하고 분자에도 r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보면 얘는 1부터 r-까지 곱해주는 거냐 r까지 곱하는 거니까 분모성을 해보면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그 다음 은 n 팩토리얼일 거고요. 분자로 같은 말은 여기 앞으로 뺀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뭐니까 NCR과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 친구들아 아이고야 어디 친구야 용희 씨
아니면 저기 그 서서 하든가 아니면 여기 조롱껌 하나 드시든가 하든가 그지? 어? 그래. 학교 갔다 오고 피곤한 건 나도 이해하지. 그렇다고 내가 이게 2시간 재워가지고 보내면 이게 내가 뭐가 됩니까? 그죠? 뭐라도 깨워야 될 것 같아. 자, 85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있습니다. 남자 양분명이랑 여자 양분명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을? 세 명을 뽑는데 여기에서 뭐 한다니까? 세 명의 성별이 모두 같은 경우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세 명의 성별이 모두 같다라는 게 어떤 상황일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명의 성별이 모두 같다. 이게 어떤 상황이겠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명의 성별이 모두 같대. 우리가 세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네, 남자 3명, 여자 3명인 거 무슨 얘기 할게요? 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경우에서 확률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은근히 헷갈려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나무라고 싶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확률로 가면은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제대로 짚고 안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뭐 우리 이렇게 풀었으니까 우리가 뭐 C 뭐 이렇게 갖다 풀었어. 아까 밑에 또 C 이렇게 풀면 맞겠지 다 맞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뭐 조금 더 모양 복잡해지거나 이제 모양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몰라요. 확률이 또 다른 거? 막 한 명 뽑고 한 명이 남자가 뽑혔을 때 다음 여자가 뽑혔는데 남자가 뽑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왜 답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세는 것부터를 제대로 갖다가 세야 됩니다. 이해하시도 이해되시죠, 그죠? 아니면 좀 서서 할까요, 아니면 차라리 더 돌린 것 같으면 좀 계속 도는구만.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일단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세야 되는 것들이 뭐구나. 1번, 3명이 모두 남자일 때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3명이 모두 여자일 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둘을 따로따로 구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 되시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3명 모두 남자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설마 여자하고 뽑겠습니까? 안 뽑겠죠, 그죠? 당연히 남자 5명 중에 누가 될 거냐를 뽑아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럼 당연히 남자 5명 중에 내가 몇 명? 3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 뽑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합을 쓴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3 곱하기 2 곱하기 5 라는 거니까 약분해 보면은 이제 이게 10가지. 그 다음에 3명 모두 여자일 경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나 여자 5명 중에 3명 누구 할 건가 뽑는 거죠, 그죠? 중앙을 생각하면 얘도 10가지 있어. 자, 그러면 당연히 10가지 더 해야 되겠어, 못 해야 되겠어? 당연히 더 해야 되겠죠, 그죠? 3명 모두 남자, 3명 모두 여자 어떻게 공존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더해서 몇 가지? 20가지는 없고.
뭐, 이런 뭐 하는데 이렇게 피곤하나? 응? 모르겠어? 평소랑 똑같은데.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 배우기. 이게 그래. 아니,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그치. 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또 그렇지.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지. 근데 이제 이 집중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언제 빨리 가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된다는 자, 857번 보겠습니다. 자, 태우와 재우를 포함해서 10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5명을 뽑을 때요. 그런데 그랬을 때 뭐랍니까? 태우와 재우 중에 한 명만 뽑히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세야 되는 거 어떤 가지 수? 뭘 세야 될 것 같아? 여기서 하면서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경우를 어떻게 나눠볼 수 있겠어? 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단 태우가 뽑히고 배우가 안 뽑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무슨 뜻이야? 태우는 뽑혔고 총 5명을 뽑은 거니까 나머지 4명을 재우 제외한 상황에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은 뭐야? 지금 태우와 재우 포함 10명인데 태우는 뽑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몇 명 중에서 나머지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왜 재우는 안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뭐야? 8명 중에서 4명 뽑는 가지랑 똑같은 거라고. 무슨 일이 되시죠? 그죠? 혹시 계해볼까요8 곱하기 7 곱하기 1 곱하기 5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야? 해볼까? 계산해보면 얼마야? 그러게요. 77.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재우가 뽑히는 상황이었으면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나 태우는 빼고 나머지 8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니까 똑같이 얼마? 똑같이 70까지였어요. 당연히 얘들 더하니까 뭐가 돼? 140까지가 된다.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뭐라고 생각되는 거야? 이런 것도 익숙해지면 이게 익숙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문제를 풀다 보니 어차피 태우가 들어가나 재우가 들어가나 가지수는 똑같은 상황이겠구나. 재우가 들어가고 태우가 안 들어가고 혹은 태우가 들어가고 재우가 안 들어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어차피 재우 또는 태우가 들어가는 거 가지수 두 가지 나머지 8명 중에 4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어. 그 다음 860번 해볼게요. 860번.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 하나씩 적힌 역사의 카드가 있다는 거야. 1, 2, 3, 4, 5, 6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런 6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짝수가 적힌 카드가 적어도 한 장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면은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는데 짝수가 적힌 카드가 적어도 한 장 뽑히는 경우. 그럼 이런 상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2장을 뽑는데 짝수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 있대요. 그럼 뭐가 있겠어, 상황? 당연히 어떤 경우? 짝수가 몇 개? 짝수가 2개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죠?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짝수는 1개, 홀수 1개 뽑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맞지? 음. 자, 그럼 당연히 이 경우들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도 돼요. 무슨 일이 되죠? 그죠? 적어도란 말이 있든 없든 내가 이거 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돼. 그런데 적어도란 말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이거에 반대되는 여사건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의 반대가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의 부정인 거야. 부정. 이해되시죠? 그죠?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의 부정은 무엇일 거냐 이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홀수가 2개 뽑히는 경우겠죠. 그죠?
그럼 전체 경우에서 이거 갖다가 빼도 된다라는.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저는 적어두라고 말해요. 어쨌든 간에 문제 의도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일 거죠? 당연히 6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돼요. 뽑는 순서 중요합니까? 동시에 뽑는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개 중에 2개 뽑는다가 전체 경우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뭘 빼자? 홀수들이 뽑는 거 생각해 보자는 거야. 홀수가 뭐 있는데 1, 4, 5 있거든. 그럼 1, 4, 5 3개 중에 2개를 뽑는 가지수는 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볼까요, 우리가? 자, 이거 한번 해보면 6부터 2개. 이거를 이펙토리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뒤에는 3부터 2개를 이펙토리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해보면 15 빼기 3이니까 답은 12가 돼요. 그다음 864번 하겠습니다. 864번. 자, 뽑아서 나열 같은 경우의 수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혜진이와 수원이를 포함하는 8명 중에 5명 뽑아 일렬로 세울 때 혜진이와 수원이를 모두 포함하고 이들이 서로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나열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뽑아서 이제 줄 세운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뽑아서 줄 세우다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NPR의 순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조건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 지금 864번 제가 지금 방금 한 번 읽었지만 뽑는 경우도 그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도 원자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뭐를 결국은 이게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N, C, R 이게 일단 뽑는 거죠. 그렇죠? 일단 뽑은 다음에 그 R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R 팩토리얼을 갖다 쓰는 거랑 같은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러니까 정의상 봐도 되고요. 의미상 갖다 봐도 N명을 뽑아 줄 세운다라는 건 일단 N명 중에 R명 뽑는 거야.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나와가지고 이제 줄 설 사람 알명을 뽑을 건데 일단은 줄 설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알명을 다 뽑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줄 세우는 게 알팩토리얼인 거예요. 이렇게 갖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줄 세운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단순히 수열로 갖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뽑는 것 따로 줄 세우는 것 따로 이렇게 갖다가 좀 생각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나눠가지고 하는 것으로 필요한 건데, 자, 한번 볼까요? 자, 혜진이랑 승원이를 포함해서 8명이 있는데, 일단 뭐라고 했냐면, 그 8명 중에서 혜진이랑 승원이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뽑는 것부터 한번 보여줍시다. 자, 8명 중에 5명을 뽑아야 되는데 말이야. 자, 그래서 문제에는 뭐라고 했냐면 혜진이랑 승원이도 모두 포함해서 뽑아야 된답니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뭐야, 8명 중에 5명 랜덤하게 뽑는 줄 알았더니 승원이랑 혜진이는 4정도였던 거죠. 그죠? 그럼 실제로 남는 건 뭐야? 남는 건 6명이서 몇 자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야? 3자리 갖고 싸워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드셨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6명 중에 3명 뽑는 것과 같은 거예요. 8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거였지만 어차피 혜진이랑 승원이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얘는 무조건 뽑힐 거니까 나머지 6명 중에서 3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랑 같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혜진이랑 승원이를 포함해서 뽑았게 됐죠. 뽑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이들이 서로 이웃하여 세우도록 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63이나 썼지만 뽑은 건 5명이에요. 그죠? 5명인데 지금 뭐라고? 혜진이랑 승원이가 이웃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5명이지만 몇 명 취급하는 거야? 돌 꽁꽁 묶어서 4명 취급하는 거니까 앞으로 열리고. 그 와중에 혜진이랑 승원이가 자리만 보고 있을 거니까 이프통이 여기 된다. 이거를 그죠? 순열로 한 번에 하려고 했었으면 안 돼요. 이게 순열로 한 번에 하려고 했었으면 줄 세우기니까 순열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희들 뽑아서 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따로.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요 계산해보면 얼마일까? 어쨌든 일단 한번 쓸게요. 한, 세, 인데 그러면은 960이고요. 계산하면 다시 또 어떻게 하겠습니다. 868번 먼저 할게요. 자, 868번입니다. 이 비주얼로 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리 8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어진 점을 이어서 해주시면 선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직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지나는 두 점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맞지, 그지? 그럼 그 직선의 개수는 결국 뭐야? 여기 있는 8개 점 중에서 2개 점을 내가 뽑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점을 내가 이렇게 2개 순서로 뽑나, 이렇게 2개 순서로 뽑나, 어차피 직선 하나 만들어지는 거 똑같거든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나?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순열로 뽑아야 되는 거야? 조합으로 뽑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조합으로 뽑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거의 답은 그냥 뭐야? 답은 8개 중에 2개 뽑기가 끝이야. 무슨 말인지 되니? 네, 이게 직선인 거죠. 그러면 선분의 개수가 어떨 것 같아? 선분. 아니, 선분의 개수가 몇 개이나 들어가 있어? 그럼 몇 개야? 참고로 얘는 계산을 보면은 8 곱하기 10을 곱하는 걸 만들어요. 선분 몇 개겠어요? 선분. 똑같이 28개겠죠. 그죠? 그럼 단직선 몇 개겠어? 단직선에 대해서 몇 개겠어? 이렇게 2개 선택하면 단직선 뭐가 되겠어? 요거 하나 만들 수 있고 요거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럼 몇 개겠어? 56개겠지. 삼각형 몇 개겠어? 삼각형. 8개 점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돼요? 6개 선택하면 돼요. 그렇지. 계산하고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72번까지는 좀 합시다. 아이고, 너무 돌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72번까지 하고 들읍시다. 자, 872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는 정칠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그랬습니다.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식 알아요? 기억나요?
보자. 아까부터 이상하죠. 정칠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데? 대각선의 개수. 기억나? 대각선의 개수. 이게 어떻게 되는 기억나요? 일단 어쨌든 한 꼭지점을 생각을 해요. 꼭지점이 n 같은 게 n 개 있잖아. 꼭지점이. 그지?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어때? 대각선이라는 건 본인 자기 자신과 본인 바로 옆에 있는 두 개는 못 긋잖아, 같이. 그러면 당연히 그을 수 있는 것도 몇 개일 거냐면 이 n개에 대해서 n-3개씩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n개의 각형에서 n-3개씩 갖다 그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 n 곱하기 n-3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긋는 거랑 이렇게 긋는 거랑 똑같았으니까 얘를 2로 나누는 거였죠. 그렇죠? 응. 예. 그래서 일단 만약 공식대로 하면 이게 지금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n이 7일 된 거니까 7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은 7 그럼 너는 이제 4 주는 거지 그지? 일단 답은 14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이유는 그냥 그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나온 이유는 칠각형이니까 총 꼭지점 7개 있잖아요. 같이 그지? 약간 왼쪽에 있는 걸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야. 7개 중에 일단 2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어떤 것들이 당연히 안 되겠어요? 7개 중에 2개 선택했을 때 안 되는 것들,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 거야. 한국이 몇 개일 거냐? 칠각형이니까 7개 있다는 거야. 여기서 7개를 빼는 거야. 실제로 맞다고 해보면, 예를 들면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하는 거고, 7 빼주는 거거든요. 그럼 해보면, 여기가 또 13 똑같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소리지? 예, 오늘은 안 왔는데 완전 좀 풀어보시면 뭐 해보는 거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 10번. 오늘 어차피 나가는 건 다 나갈 겁니다. 나갈 건 다 나가고. 그다음에 오늘 남는 시간은 뭐 개별적으로 오답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선생님에서 오답 더 받아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유형 9번이랑 10번까지는 뭐가 없습니다. 예, 유형 9번이랑 10번까지는 뭐가 없어요. 딱 보시면은 2학년 2학년 바꿔드릴 까이들 다 바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새롭게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또 안 풀어주면 또 뭐라 그럴 거니까. 일단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775원. 자, 오른쪽 그리고 같이 방헌하게 어떻게 넣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 중에 세 개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자, 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당연히 세 개 점을 택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8개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택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되시죠, 그죠? 요걸 2학년 2학기 때는 그냥 하나하나 썼던 겁니다. 8 곱하기 7 곱하기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얘기했다고 해서 기호를 바꾼 것 뿐입니다. 네. 그럼 8개 점 중에 3개를 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니까 문제인 거죠, 그죠? 어떨 때 그렇게 되겠어요? 그죠?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안 될 겁니다. 그럼 일직선상에 있는 게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2학년 2학기 때 막 가르쳐 보면은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럼 몇 개 빼야 돼? 한 개, 2개 빼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막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겠죠, 당연히. 왜? 여기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것만큼은 안 될 거란다.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방법이 다 빠져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결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자,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8, 7, 6, 3개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해보죠. 한번 여기도 4, 3, 2를 선택해 올라가서 그러면 왼쪽은 3일 곱하기 6이니까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8, 7에 56개다가 여기는 4 빠지는 상태. 그래서 50. 자, 이 878번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몇 개겠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풀어야 돼 있어 문제들이었는데 자, 당연히 이거 하나하나 찾는 건 아닐까요? 그죠?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이렇게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요 녀석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너를 뭐 A, B, C, D 너를 A, B, 3, 4, 5, 6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내가 색칠해본 이 평행사변형은 A와 B, 그 다음에 1과 2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갖다 내가 색칠해본 녀석이라고 하면 바로 위아래는 C와 D,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2와 5 이렇게 갖다 둘러싸인 거예요. 이번엔 거꾸로 내가 만약에 A와 C, 그 다음에 뭐 3과 5로 둘러싸인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평행사변형.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평행사변형들이 마치 벽돌처럼 위아래와 좌우 뭘로 둘러싸여 있는지가 무조건 하나로 결정된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그 평행사변형 개수는 얘가 위아래 2개와 좌우 2개 둘러싸여 있는 이 변들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만큼 있을 거라. 그럼 결국 이제 위아래는 A, B, C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섯 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결국은 치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할 때도 수학과 2, 3반은 이제 얘기하기가 좀 편해요. 꼭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순서대로 배웠으니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네. 네. 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연기로 오른쪽 친구는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유형 13로 넘어가서 먼저 하겠습니다. 유형 13하고 나머지 유형 23. 유형 13입니다. 함수에 대해서입니다. 함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일단 889번 하면서 얘기하나 해볼게요. 889. 자, 동집합 X와 Y라는 집합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X라는 집합이 1집합에서 6까지 들어있는 집합, Y라는 집합은 1부터 8까지 들어가 있는 집합이네요. 자, 이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를 표현합니다. F가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건 무슨 뜻? 여기 있는 1, 2, 3, 4, 5, 6이 여기 있는 1, 2, 3, 4, 5, 6, 7, 8 중에 하나로 다 화살표가 간다라는 거야. 무슨 의미죠? 그죠? 네, 함수가 어떤 모양새? 함수가 이런 느낌일 거라는 건데 함수가 5로 줄여서 1, 2, 3, 4, 5, 6, 7, 8 이쪽으로 화살표가 가는 그런 모양새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F1은 3이래요. 그럼 여기 무슨 뜻이야? 1은 3으로 간대요. 그 다음에 F4는 5랍니다. 4는 5로 간다는 거 그렇대요. 그렇다니까 뭐 그렇다는데.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F1보다는 F2가, F2보다는 F3이 함수값이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F4, F5, F6 같은 경우는 반대로 4, 5로 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게끔 하는 그러한 함수의 개수가 도대체 몇 개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또 한번 뭐 갔다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부분에서 요까지 지금 했던 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말로 떠든 건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지금?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자고. 일단 여기 보면서 도대체 내가 요걸 만족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뭐 브레이크 다행인지 어쨌든 간에 F1은 나왔습니다. 얘는 3이거든요. 그죠? 얘는 문제를 줬어요. 그러면은 F2의 함수 값은 3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3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2의 함수가 나와서 3의 함수 값도 당연히 3보다 더 커야 되겠지만 이 친구보다도 커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있잖아. 얘가 만약에 3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만약에 4가 되면 이 친구는 뭐야? 5, 6, 7, 8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만약에 함수값이 5가 된다면 너는 5보다 커야 되니까 6, 7, 8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8이 되면 안 되겠죠. 8보다 커질 수가 없으니까 얘는 맞지, 그지? 그럼 그렇게 내가 순서쌍들을 다 하나씩 세도 돼요. 잘 모르겠으면 세기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하나하나씩 세라고 이 문제를 준 건 아닐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봐봐. 자, 2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은 당연히 여기 y라는 집합안을 찾아줘야 돼, 맞지, 그지? 그리고 둘 다 어쨌든 간에 3보다는 커야 되잖아, 맞지? 그럼 3보다 큰 게 지금 뭡니까? 여기 4, 5, 6, 7, 8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4, 5, 6, 7, 8 중에 서로 다른 숫자 두 개를 그냥 뽑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4, 5, 6, 7, 8 중에 숫자 두 개만 뽑아봅시다. 뭐 뽑을까요? 아무거나 두 개 뽑아보자. 숫자 뭐 뽑을까? 예를 들어서 뭐, 5랑 8 뽑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둘 중에서 누가 2의 함수값이고 누가 3의 함수값이겠어? 네, 당연히 5가 2의 함수값이고 8이 3의 함수값이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만약에 내가 여기 6, 7을 뽑으면 당연히 6은 2의 함수값이고 7은 3의 함수값이어야 됩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누가 누구한테로 화살표를 쏠 거냐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무슨 일이 되시죠? 그죠? 내가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면 내가 5와 8을 뽑았을 때 그냥 2가 5의 함수값, 5가 2의 함수값, 8이 3의 함수값일 수도 있고 2가 8이 2의 함수값, 5가 3의 함수값일 수도 있었단 말이지. 맞지? 그지? 네.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은 결정이다 보니까 뭐야? 오히려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져. 어차피 내가 뽑는 순간 순서가 결정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이제 함수 문제에서 원래 함수 문제라고 하면 뭐가 어느 하면 어디로 갈 거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수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크게 결정되다 보니까 그냥 무슨 문제로 바뀌냐? 조합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어찌됐든 간에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더라? 3보다 큰 4, 5, 6, 7, 8 중에서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5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이게 2랑 3의 함수로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10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나 한번 볼까요? 요것도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자, 반대로 갖다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뭐였습니까? 이거는 뭐야? 5보다 작은 1, 2, 3, 4 중에서 두 개를 뽑기만 한다는 거야. 그럼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주면 끝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함수이겠어. 그럼 실제로 해보면은 너가 5 곱하기 4를 6 곱하기 1로 나누고 여기가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고 이해되니?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해하는 건데 이해돼? 무슨 소리지? 안 돼? 그래?
그냥 보고 성공해야겠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한번 해보자. 나 다른 문제 하나 내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숫자를 1, 2, 3, 4라고. 자, 근데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그랬을 때 뭐를 만족하냐 안 하냐면 이거 다음을 만족하세요. 이름 3, f4, f5를 자,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서 보면은 어차피 정의역도 5개, 공역도 5개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 요 조건을 만족하고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여기 보면은 하나 둘셋 여기 부분에서는 얘네들 달라야 되죠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 부분은 크거나 같다니까 얘네들은 같아줘도 괜찮은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여기 부분 생각을 해볼 건데 뭘 생각을 해볼까? 자 치역의 개수가 몇 개나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치역의 개수는 최소 몇 개여야 될까요? 최소?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어렵게 있겠네. 좀 더 쉬운 걸로 하자. 좀 더 쉬운 거. 너무 한 번에 더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함수를 만들 건데,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F1보다 F2가 큰 이런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함수 몇 개나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 보니까 요 같은 경우는 x에서 x로 함수니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1하고 2의 함수값은 어쨌든 간에 얘가 뭐든 상관없으니까 2의 함수값이 1의 함수값보다 크기만 하면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네들의 함수값 1과 2의 함수값을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나 있을 거니? 자, 하나하나 세우면 되죠, 그죠? 하나하나 세우면 어때? 만약 1이 1로 가면 2가 갈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되죠, 그죠? 4개 있어요, 그죠? 2가 만약 1이 만약 2로 가면 2는 3, 4, 5, 3개 있겠죠. 그 다음 1이 3으로 가면 2는 4, 5 두 개 있을 거야. 만약 1이 4로 가면 2는 5로 가는 거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더해도 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이 5개 중에서 그냥 두 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두 개를 뽑아. 그냥 뭐 순서가 아닌데 그냥 뽑아. 예를 들어서 2랑 4를 뽑았어. 그럼 이러면 결국 뭐라는 겁니까? 1의 함수값은 2여야 되고 2의 함수값은 4로 결정되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1, 5를 뽑았어요. 그럼 이거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누가 말해주지 않았지만 1의 함수값이 1이고 2의 함수값이 5가 되는 거. 그럼 실제로 가지수가 뭐랑 똑같다라는 거야? 요 5개 중에 내가 2개를 뽑는 가지수랑 같다라는 거야. 수는 상관없이. 그럼 이게 뭔데?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잖아. 그죠? 이것도 10가지가 나오네. 네, 그런 형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과 2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게 10가지였으니까 10가지였고요. 나머지는 따로 조건이 없으면 나머지는 뭐 갈 수 있는 5가지, 5가지, 5가지 지원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형식으로 갔다가 우리가 함수의 개수 중에서 이 함수값의 대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조합을 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 F3 여기 하는 거. 그럼 이번에는 이 5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된다는 거야. 5개 중에 그냥 3개 뽑으면 된다는 거야. 여기서 내가 만약에 2, 3, 5를 뽑았어. 그럼 자동적으로 1, 2, 3의 함수값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5개 중에 그냥 3개 뽑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알아. 아까 답변을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이러면 일단 지금 대소가 이건 같은 거랑 치고 최소 4개가 필요해요. 최대 얘를 다룰 수도 있으니까 5개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이제 치역의 원소, 치역이라는 친구의 이 원소의 개수가 4개일 거냐, 5개일 거냐를 갖다 놓을 수 있는데 만약에 5개가 되면 뭐라는 거야? 여기도 다 다른 거야. 그럼 근데 그거는 1, 2, 3, 4, 5 유순서대로 가면 한 가지로. 근데 얘 역시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그렇게 중에 그냥 삭제를 뽑는 거야. 위에는 4가지, 만약 4개, 위들 같아지면 하나, 둘, 셋, 4개 숫자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때는 사실 할 수 이렇게 낼 수 있는 거 자체가 이제 당연히 5개 중에 4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5개 중에 1개 뽑는 거랑 맞죠? 그것까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갖다가 더 하니까 총 6가지가 있어. 아니겠지? 내가 오해하는 거겠지? 네, 뭔가. 그러니 뭔가 넌 떠들어라. 다시 보시면 알겠지? 자격지심인 거겠지? 그러면 이제 내용 설명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남은 거. 유형 3개 남은 거. 뭐 하는 분할이. 분할이라는 것만 해주면 끝이에요. 마지막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자, 분할이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것들을 이제 묶음으로 갖다가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서로 다른 거 이제 묶음으로 만드는 과정.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뭘로 해볼까? 예를 들어서 과일로 한번 해볼까요? 과일 보자. 과일 예를 들어서 아니, 5개를 한번 6개를 한번 합시다. 5개 한번 과일 뭐 할까요? 사과 하나, 과일 뭐 좋아하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할까? 물도 하나 보낼까? 포도 하나 보낼까? 여기 5종류의 과일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5종류의 과일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내가 새 묶음으로 만들 거야. 새 묶음. 무슨 말이냐면, 새 묶음으로 만들 거야. 최소한 하나씩은 넣어서 이제 봉지로 싸든지, 뭐 박스에 넣든지 해가지고 새 묶음을 나눠볼 거야.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할, 나눈다라는 뜻에서 그러면 이걸 나눌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나 있을까를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요거를 세 묶음으로 만들 건데 한 묶음에 과일이 최소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과 한 묶음 가지고 바나나 한 묶음하고 귤, 포도, 체리 한 묶음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래도 세 묶음 나오잖아요. 포도랑 체리랑 한 묶음하고 귤이랑 바나나 한 묶음하고 사과 한 묶음 해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낼 수 있는 가짓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개수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개수. 개수라는 건 뭐냐? 이 친구 5개 있잖아요. 5개를 최소 1개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뭐뭐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보면 뭐 있을 거냐면 최대한 묶어가지고 3개, 1개, 1개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죠? 2개, 2개, 1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도 나오는 어떤 경우도 있을 거고요. 3개, 1로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2, 1로 나뉘는 거 이렇게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거 외에는 없겠죠. 개수로. 그죠? 그럼 이제 여기 보고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면 자 먼저 총 몇 가지? 총 5개 있잖아요. 5개 중에 그러면 당연히 뭘 각각 우리가 가져와서 듣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그 가지수는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것만큼 있는 거예요.
내가 5개 중에 3개 하나 만들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3개 뽑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이제 2개 남았지. 그죠? 그럼 이제 2개 중에 역시나 하나 쌀거 생각해.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어. 이거 1개는 그대로 1개 골라. 그럼 이렇게 3, 1, 1 만든 거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뒤에 보면 여기서 지금 1개 만들었지만 여기 1개, 여기 1개 개수가 똑같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이렇게 갖다가 셀 필요 없어. 중복된단 말이지. 자,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 3개 싸고 지금 이게 2가지잖아. 맞죠? 2 곱하기 1이니까. 그럼 이게 포도를 싸고 체리를 따로 싼 거랑 체리를 싸고 포도를 따로 싼 거랑 그게 그거라는 거야. 그럼 결국 얘들이 자리 바꾸는 거만큼 중복될 거니까 이걸 보고 이 팩토리얼도 한번. 그럼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3개, 1개, 1개로 나눈 거야. 여기 밑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도. 자, 이번엔 2개, 2개, 1개. 당연히 2개를 뭘 묶을 거냐가 다르겠죠. 맞죠? 그죠? 당연히 5개 중에 2개를 묶어. 그 다음 이제 옆에 나왔으니까 이제 3개 남았죠. 그죠? 3개를 또 2개 하고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3개 중에 또 2개를 고르고 나머지 1개 중에 1개를 고른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나 여기 2개 개수가 똑같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길 거냐면 이런 경우 여기에서 이렇게 갖다 쓴 거에서는 어떤 경우가 생길 거냐면 내가 처음에 사과 바나나를 한 다음에 귤 포도를 따로 센 거랑 처음 고를 때 귤 포도를 고른 다음에 나머지 3개 고를 때 사과 바나나 고른 거랑 이게 다른 걸로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개수 같은 거 전혀 고를 수 있을 거니까 이걸 조금 더 한번 나눠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네, 그래서 얘들을 계산하면 이게 이제 분할의 수라고 하는 거죠. 얘들이 뭐 빨리 계산을 한번 해보면 너는 계산을 해보면은 10개고요. 그러면 2개, 1개, 이 때문에 여기 10개 있고 여기는 너 10개 있고 너 10개고 너 3개인데 나누는 거니까 여기 5개에서 통수물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그냥 빨리 했습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번만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E, F, 자, 이렇게 6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6명의 사람이 있는데 6명의 사람을 3개의 조로 나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제일 이상적인 건 2명, 2명, 2명 나누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여기 보면서 일단은 그냥 나누기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세 묶음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에서 얘를 나눌 수 있는 거 6개니까, 6명이니까,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숫자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 해보면. 자, 일단은 만약에 저기 311처럼 최대한 한 조에 많이 몰리면, 몇 명까지 몰릴 수 있겠어? 그렇죠. 1번은 4명, 1명 잘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도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3명, 2명, 1명 잘리는 거. 또 뭐도 있겠어? 네. 2명, 2명, 2명도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혹시? 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뽑고, 남는 것을 또 뽑고, 남는 것을 또 뽑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중복되는 것만큼 해당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4, 1, 1부터 해보겠습니다. 총 6명 있기 때문에 한 6명 중에 어떻게 6명 중에 4명 뽑는 거야. 한 조에서 4명 뽑아. 그다음 2명 남았죠? 그럼 2명 중에 한 조 뽑고 나머지 1개에서 1개 뽑고 이런 거인데 여기서도 역시나 뭐가 겹치겠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이제 뽑는 게 겹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DF가 남았는데 내가 2를 뽑고 F를 뽑나 F를 뽑고 2를 뽑나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이 팩토리얼로 합니다. 네.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일단 처음에 몇 명을 뽑아야 돼? 몇 명에서? 몇 명에서 몇 명? 6명 중에서 몇 명? 3명 뽑고 그 다음에 몇 명 중에 3명 중에 2명 뽑고
한 명 남았는데 뭐 사실 요건 쓰나 안 쓰나 똑같긴 하지만 그냥 갖다 써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남은 게 있을까요? 이번에 남은 게 없어요. 3명, 2명, 1명은 여기서 겹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럼 2명, 2명, 2명. 얘는 딱 봐도 겹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6명 중에 2명. 남은 4명 중에 2명. 남은 2명 중에 2명. 네. 자, 여기서는 겹치는 게 당연히 생겨요. 근데 어떻게, 얼마큼 생기겠습니까? 여기 세모큼 자리가 뜨는 것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3팩토리얼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럼 요것들을 각각 계산해 주시면 이게 이제 얘도 6명을 이제 세쪽으로 분할하게 돼요.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하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분할은 지금 뭐냐면 지금 딱 나누는 것만 줍니다. 나누는 건 딱 해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누는 것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나눈 다음에 배열하는 것 같이 물어봐요. 나눈 다음에 줄 세우는 것 같이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나눈 다음에 줄 세운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줄 세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럼 6명이 줬죠? 이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6명을 이제 3개 주로 나눈 다음에 이제 음악실, 또 뭐니, 과학실, 화장실 이렇게 청소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청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과일 바구니를 만들 건데 적어도 한 개씩 넣어서 과일 바구니 만들 건데 과일 바구니가 다 다르게 생겼대. 그럼 거기다 넣는 방법은 몇 가지나 있겠냐고. 3가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눈 다음에 담는 것까지, 나눈 다음에 배열하는 것까지 이렇게 갖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걸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조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눠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눠서 대여하는 상황을 줄 건데 그 상황이 같은 것, 똑같은 것들을 나누라고 하는 것인지 다른 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나눈 다음에 그 친구를 똑같은 데다 넣으라는 것인지 다른 데다 넣으라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럼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을 나눌 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은 연필이 있어요. 연필 구분이 안 되는 연필이 11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11개를 세 묶음으로 만들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서 지금 똑같은 것을 갖다가 묶는다고 했잖아. 마치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묶을 때 그럼 이 같은 것은 연필 예를 들어서 뭐 11개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연필끼리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연구에서 얘네들이 이 연필들끼리 자리 바꿔봤자 의미가 없어요. 같은 것은. 그럼 같은 것을 나눈다는 건 무조건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무조건 개수만 생각합니다.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건 개수밖에 없어요. 개수.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네. 분명 이제 같은 것을 다른 곳에 나눈다고 했을 때도 중요한 건
개수만 잘 나눠주시면 된다, 이 말이야. 음.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연필 11개를 세 묶음에 나눌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11개를 개수 나눌 수 있을 방법이 뭐가 있겠냐? 자, 이걸 보통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주식성이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걸 공식으로 외우는 게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세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나보고 만약에 똑같은 걸 나누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그냥 개수 가지고 나누시고, 1, 2 세는 게 훨씬 빨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저는 보통 가장 큰 숫자를 왼쪽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세 묶음인데, 그래도 한 개씩은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지? 그렇다 보니까 9, 1까지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8, 2, 1 하나씩 넘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왼쪽 게 크거나 같게끔 써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또 뭐 있겠어? 7, 3, 1. 그 다음에 6, 4, 1, 5, 5,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 안 오시는지? 그럼 그런 식으로 각각 쭉 세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연기가 좀 많나? 알기를 썼으면 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자, 8, 8, 2, 1에서 보자. 넘어가는 거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끝에가 1인 건 다 해놨으니까, 그지? 1인 건 다 해놨으니까, 여기서 넘어가는 건 못하고, 그지? 맞아. 7, 2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6, 3, 2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 4, 2, 5, 3, 3. 그 다음 4, 4, 3까지.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이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넘어온다 생각하고 갖다 쓸 수 있는 무슨 얘기인지 없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같은 것에 같은 곳에. 그러니까 딱히 만약에 같은 곳에라고 얘기하면 같은 곳에 배워난다.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쓰면 돼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같은 곳에 배워난다고 하셨을 때. 어, 같은 곳에 배워난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는 지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접시가 세 개 있다고 치는 거야. 똑같은 접시가 세 개 있어. 똑같은 접시가 세 개 있어. 근데 여기다 이제 담아가. 그럼 내가 이렇게 이 친구들 얘네들은 순서를 바꾸는 거야. 여기도 순서를 바꿔서 넣는 거야. 그냥 똑같은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에다가 나누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노무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점밀 11개를 똑같은 박스, 세 박스에다 나눠 넣겠다라고 얘기했었어도 박스에 담는 건 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게 경우수 끝이에요. 경우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같은 것을 다른 곳에 한다고 했었어요. 다른 곳은 뭐라는 얘기냐? 다른 곳은 내가 나누는 것만 잘 나눠놨으면 무조건 곱하기 그냥 해볼이에요. 그냥 줄 세우면 끝이에요. 앞에 걸 제대로 안 나눠놨으면 뭐 복잡해지는데 앞에 걸 내가 잘 나눠놨으면 겹치는 거 없이 빠뜨리는 거 없이 잘 나눠놨으면 그냥 곱하기 얘를 줄 세우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 상황을 가져와 볼 거야. 똑같은 건데 11개야. 근데 이거를 A, B, C 세 사람에게 나눠주겠대. 이게 나눠주겠대요. 그럼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일단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없겠죠. 자, 개수는 이미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개수밖에 구분이 없어요. 그럼 개수 구분 다 해놨어요. 그럼 이 개수 구분을 잘 봐봐요. 개수 구분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친구들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랑 좀 달라요. 자, 혹시 내가 지금 흰색으로 네모 친 거랑 이거 동그라미 친 거랑 무슨 차이인지 혹시 좀 알겠습니까, 혹시? 음, 네, 겹치는 게 있고 흰색은 없죠. 그죠? 흰색까지 서로 개수가 겹치는 게 없는 건 뭐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누가 뭐가 있냐면 다 다르죠, 맞죠? 얘네들은 그냥 곱하기 선택풀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 대해서는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때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9, 1, 1이면 9개를 누가 가져가냐가 다른 거죠. 그죠? 여기 한 개 한 개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누구 가져갈 거냐니까 세 가지거든요. 나머지도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그죠? 다섯 개에 대해서는 그냥 세 개가. 그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밑에처럼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다른 것을 나누는 거,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분할이에요. 얘가 역선택이란 저거, 분할이에요. 다른 것이 분할이에요. 다른 것이랑 말 그대로 서로 구분하겠다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아니면 뭐 서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르죠. 그럼 이제 같은 곳에 배정할 거냐, 다른 곳에 배정할 거냐. 자, 같은 곳에 배는 뭐야? 이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같은 곳에 배정하는 거. 똑같은 바구니에 남겠다. 똑같은 상자에 나눠 남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시하면 돼요. 우리가 잘 나누기만 하면 끝인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나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저때 같은처럼 저렇게 왼쪽에서 했던 것처럼 다섯 개의 서로가 다섯 개의 서로 봐봐 둘, 넷, 밤, 메로나까 다음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 개 똑같은 바구니에 나누어서 과일 바구니 세 개를 만들겠대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서로 다른 과일 가지고 나눌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곳에다가 담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구나 분할로 잘 나누기만 끝이겠구나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이랑 똑같기 때문에 빠르게 해보면은 당연히 일단은 분할이지만 개수 생각해야 되겠죠? 3, 1, 1로 나눌 때가 있을 거고 2, 1로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누고 나면 이 3, 1, 1은 5개 중에 3개, 그다음에 2개 중에 하나, 그다음 1개 중에 하나인데 1, 1 겹치니까 이거 이 팩트를 여러 번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1 같은 경우는 5개 중에 2개, 그다음에 3개 중에 2개, 1개 중에 1개인데 역시 여기도 1 겹치니까 이 팩트를 한번 나눠. 그러면은 왼쪽 계산한 것처럼 10입니다. 그럼 실제로 만약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5개의 과일을 적어도 하나씩 똑같은 바구니에 나눠 담아서 3개의 과일 바구니를 나누는 경우의 수는 그냥 25가지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걸 다른 곳에 나눠서 하겠다라고 하면 윤택 같은 경우는 아까 똑같이 갖다 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갖다 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 걸 갖다 좀 써봅시다. 자, A, B, C, D, EF 요 6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3개 도로 나눠서 이제 과학실, 음악실 뭐가 있을까? 미술실이라고나. 자, 미술실 청소를 시키겠대요. 그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그러면 사람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교실에 담을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다른 곳에 나눠 담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이게 다른 것을 할 거면 분할을 써야 되고 이걸 갖다가 팩토리얼을 써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는 왼쪽처럼 해보면 자, 첫 번째 4, 1로 나눌 때가 없었고요. 두 번째 3, 2, 1, 그 다음에 세 번째 2, 2, 2로 나눌 때가 있었어요. 국가의 경우는 좀 빠르게 해보면 4, 1, 6개 중이니까 6개 중에 4개, 2개 중에 하나, 1개 중에 하나고 1, 1 겹치니까 이 팩토리얼로 나누고 그 다음에 3, 1 같은 경우는 6개 중에 3개, 3개 중에 2개, 그러면 1개 중에 하나고 겹치는 거 없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어요. 롯데 같은 경우는 6개 중에 2개, 남은 4개 중에 2개, 또 남은 2개 중에 2개고요.
세 개가 모두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 그럼 이거 빠르게 계산 한번 해보면 얘가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너가 15고요. 너는 빠르게 계산해보면은 60이고요. 그 다음에 너 같은 경우는 계산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보면은 15개, 15가지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 더해보면 몇 가지냐면 90가지입니다. 맞죠? 그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잘 나눠놨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장소에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조가 잘 나눠져 있으면 어디에다 갖다 넣느냐가 다 다르잖아.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곱하기 3팩토리얼 해버리면 돼. 얘네들 줄 세우는 게 끝인 겁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잘못 이거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뭐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생기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거 겹치는 거를 나눠줘야 되지 않나? 여기에서 한 명 한 명, 여기서 두 명, 두 명, 두 명. 근데 여기에서 얘가 과학실, 음악실 가다가 음악실, 과학실 가는 게 다른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분할해서 잘 나눴어요. 그 역할을 이미 나누는 거에서 다 했습니다. 겹치는 거, 뭐 하는 거 다 나눠놨어요. 다 나눠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3팩토리얼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기억에 안 남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나눠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이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부분들. 보통 제가 이제 가르쳐 보면, 네, 잘 모르더라고요. 자, 일단은 한번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남은 유형 3개 남았는데 3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2번 할게요. 빨간색 2번. 자, 서로 다른 8개 구술, 서로 8개의 구술. 8개의 구술을 지금 어떻게 보니까 이게 4개씩 이문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그런 걸 A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5개, 3개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를 B라고 하고, B-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묶으라고만 했어요. 맞죠? 그죠? 그냥 묶으라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서로 다른 8개 구슬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이거 분할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분할을. 자, 분할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은 원래는 두 묶음을 나눈다는 거, 그냥 하라 그랬으면 1개, 7개, 2개, 6개, 이런 것도 다 해결해서 써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냥 뭐라니까, 4개, 3개 묶는 거랑 5개, 3개 묶는 것만 해보래요. 공부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자, 일단은 4개, 4개 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 그럼 어떻게 보자라는 건 당연히 8개 중에 뭘 4개 뽑느냐에 대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8개 중에 4개를 뽑고 남은 4개 중에 4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기 부분은 아무래도 뭐가 문제가 생길 거냐면 4 똑같으니까 처음에 4개 뽑고 나머지 4개들 묶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을 뽑고 남은 4개 가지고 이제 묶음이 만들어지는 거.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로? 이 팩토리얼로 불러주시면 되잖아. 이해되니까 무슨 얘기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자, 8부터 8, 7, 6, 5 됐고요. 이거를 4 팩토리얼 4, 3, 2, 1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유 없어도 너는 수가 없어질 거니까 너가 일단 70 나오는 거죠. 이게 일단 70이고 그 다음에 B의 4, C4 같은 경우 4C 여기랑 똑같은 경우는 한 개야. 한 개. 여기 한 개니까. 여기 이 플레이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36가 지금 됩니다. 그럼 너가 A다. 자, 두 번째. 5개 3개 나누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5개 3개 나누는 것을 그려내면
자, 이번 역시나 뭘 5개 뽑고 뭘 어떻게 뽑냐가 다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8개 중에 5개 뽑고 그다음에 나는 4개 중에 3개 뽑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겹칠 일이 있어 없어? 겹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자, 어차피 33은 1일 거기 때문에 할 것만 잘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85인데 이거는 83과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는 83 계산할 겁니다. 7, 이걸 먹고 3, 2, 1로 넣어줄게요. 그럼 이거도 빼면 없어질 거니까 87에 56이 나올 거고 너가 바로 오겠구나. 너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85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학교 홈페이지에 체험활동 5가지가 공고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미란, 수영, 민규 중 두 사람은 각각 2개의 체험활동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1개의 체험활동을 하려고 한다. 세 사람이 모두 서로 다른 체험활동을 하려고 할 때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면 뭘 그리고 싶다고 하는 거죠.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뭔 소리인지 이해를 가십니까? 885번? 그죠? 자, 학교 홈페이지에 뭔지 몰라. A, B, C, D라고 할게 그러면 다 5개의 서로 다른 이제 있는 활동들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2개, 1개씩 나눠가지고 누가 지금 B랑 수랑 민규가 나눠서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걸 지금 뭐로 봐야 될 거냐? 아무래도 서로 다른 5개의 수영 활동을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른 곳에 배워나는 상황인 거지. 그럼 다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가 분할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나누었다면 그 다음에 외를 가지고 그냥 쌍팩토리 열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어떻게 한다면요, 문제에서 2개, 1개로 나눠달랍니다. 일단 5개로 2개로 나누는 거죠. 고른 가지수는 뭐가 있을 거냐? 당연히 5개 중에 2개를 택하고 남은 3개 중에 2개, 1개 중에 1개 해줘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은 2개가 계속 겹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로?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그럼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를 계산을 빨리 해보면 10이고 너가 3이거든요. 그럼 얘가 일단 15예요. 10. 얘는 일단 여기 15야. 그럼 이제 뭐 해준다는 거야? 이거 2로 나눠요. 미랑, 수현, 민규한테 나눠주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냐입니다. 세 묶음으로 잘 나눠놨죠, 그죠? 그러면 세 명한테 나눠주는 건 곱하기 얼마나 주는데? 곱하기 3인가? 어떻게 주는데? 네, 거기 컴팩토리를 하면 되죠. 왜? 이걸 지금 세 묶음으로 잘 만든 거잖아요, 그죠? 세 묶음을 잘 만든 거라고. X, Y, Z라는 세 묶음을 잘 만든 거라고.
그럼 얘네들한테 큰 주는 거는 얘네들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순서대로 미란, 수열, 민규 가져가게끔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3팩토리얼 6이니까 90다. 여기서도 두 개 나눈 것을 미란 수연이 가져가는 거랑 수란 미연이가 가져가는 거에서 수란 미연 뭐야? 네, 수연 미연이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 겹치는 거 아니냐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분할해서 잘 나눠준 거야 이미 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하게 된다. 마지막 팩토리얼 대진표 재밌다. 대진표 재밌다. 892번에 뭐라고 했냐면 7명의 프로그래머가 참여한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대진표를 짜는 거. 자, 그랬을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아니, 대진표라는 게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갔으면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건 거죠. 부전승인 거죠. 이긴 사람이 올라가고, 여기도 또 붙어서 이긴 사람이 올라가고, 붙어서 이긴 사람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대진표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는 좀 자리마다 다 다른 거 아닌가? 그냥 칠팩토리얼 하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부분에서 A와 B가 만약에 붙는다면, 이렇게 붙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둘이 어차피 붙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무슨 일이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붙나, 여기에서 C, D, A, B 붙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상황. 무슨 상황인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경계하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면 너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저는 보통 여기 분할 연장선이거든요. 이것도 분할로 할 거예요. 분할로. 그럼 저는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저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자, 위에서 내려가서 톡톡톡톡 들어갈 거야. 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갈림길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갈림길이 왔어요. 첫 번째 갈림길에서 지금 찢어져야 돼. 지금 다 7명이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 최종적으로. 그럼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갈림길에서 몇 명을 쪼개져야 되겠습니까? 7명. 아무래도 왼쪽에 3명, 오른쪽에 4명을 쪼개져야 되겠죠. 그럼 3명, 4명으로 쪼개면 되죠. 그럼 3명, 4명 쪼개게 보면 7명 중에 3명 뽑고 그 다음에 4명 중에 4명 뽑고 해줄 거예요. 자,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건데요. 이 경계선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면 이 팩토리얼로 나눠줄게요. 그럼 지금 좌우 대칭이 아니죠, 그죠? 내가 일단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왼쪽 갈림길로 왔던 3명한테 다시 또 이제 두 번째 갈림길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에서 이제 3명은 당연히 어떻게 쪼개져야 되겠습니까? 1명, 2명으로 쪼개져야 되겠죠, 맞죠, 그죠? 3명을 1명, 2명 쪼개는 걸 3명을 1명, 2명, 2명 이렇게 갖다가 쪼개는 거예요. 역시나 여기 기준으로 좌우 대칭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에요. 선생님, 그 다음 2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 2명은 2명을 1명, 2명으로 나누는 게 두 가지인데, 어차피 좌우 똑같은 거 이펙토리로 나눌 거라서 어차피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의미가 없어요.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갔던 4명 오겠습니다. 4명 여기 갈림길에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나뉘어진다고 생각하면 4명 중에 2명 뽑고, 자, 2명 중에 2명. 그 다음에 이제 어때? 여기 기준 좌우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여기도 역시나 2명 이렇게 갔었을 때 마지막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2명을 나누는 건 두 가지인데 좌우 똑같으니까 또 이거는 한 가지거든. 어차피 들어가는 건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끝인 거. 그럼 이거 계산하면 끝이.
해볼까요? 오늘은 그냥 말보자면 자, 이 4C4 1위가 없애고 2C 없애고 2C 없애요. 1위가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7 곱하기 6 곱하기 2를 3 곱하기 6 곱하기 나눠주시고 그다음 너는 3일 거고 너는 4 곱하기 3을 5 곱하기 1로 나눠주고 5 곱하기 1까지 나눠주고 3일 이거 없어지고 요거 부분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냐? 7, 5, 315인가? 계산해보면 그렇구나. 저 315가지가. 그래서 보통 이 유형 문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요거도 확실히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갈림길 기준은 아니는데 이 갈림길 기준은 저하고 똑같은 이펙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